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또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날씨가 점점 막 더워지고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건강 주의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어느새 성공 어카데미가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벌써 5강이 됐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출발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성공 업 되실 준비 되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강의까지 듣고 우리의 성공을 업시켜보고 올라가 봅시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1강, 2강, 3강, 4강 쭉 오면서 주로 투자 포인트에 대한 것,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 얘기 드렸어요. 특히 그래서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접근을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업종을 좋게 하면 좋을지.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저도 봐보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포트 구성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필수 산업재들 있잖아요. 의식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운송, 이런 것들, 금융, 이런 섹터를 나의 전체의 포트, 주식 운용한다라면 주식 운용 자금의 70%를 가져가고요. 30%는 미래지향적인 거 있죠. 항공, 우주, 인공위성, 위성 이런 것들, 그리고 수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것들은 내 포트 전체의 30%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나이가 젊은 분들이시라면, 젊은 층들은 조금은 비중을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높여도 돼요.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로 했던 필수 산업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은 참으로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시장, 그죠? 나를 울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시장이 폭락을 한 번씩 얼마 전에도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파생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에 선물, 옵션, ELW,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고, 해외 선물, 그죠? FX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선물 시장도 있고, 많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많이들 매매하시는데,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식 계좌에서 쉽게 매매가 되는 상품. 왜냐면 보통 다른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과 같은 거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파생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따로 교육과 모의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조건이 약간 더 까다롭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ELW라는 상품은 내가 매매하는 주식 계좌에서 그대로 매매가 됩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은 더 적을 수도 있고, 투자금도 더 작은 투자금으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차트는 네이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이버 차트이고요. 자, 밑에는 네이버를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ELW의 그날, 같은 날의 시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네이버는 오늘 1.4% 올랐습니다. 자, 네이버가 얼마 올랐나요? 1.4% 올랐네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네이버를 1,000만원어치 네이버를 샀다라고 하면 오늘 얼마 수익인가요? 14만원 수익이군요. 근데 솔직히 여기다가 거래 세금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떼고 난다라면 한 10만원 조금 될까 말까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봅시다. 14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1,000만원을 네이버인 주식을 사지 아니하고 네이버 콜을 샀다라고 하면 지금 네이버 콜은 66%에서 40%까지 올랐군요. 그럼 66% 올라간 건 제외하고 40% 올라갔으니까 내가 똑같이 1,000만원어치 콜을 샀다면 나는 얼마 수익인가요? 40%니까 그죠? 40만원 수익인가요? 아니군요. 400만원 수익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얘는 주식을 샀으면 거래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나가겠죠. 뭐 둘 다 수수료는 제한한다고 칩시다. 뭐 ELW가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봤자 뭐 얘가 뭐 0.01로 내지는 뭐 무료인데도 많고, 그죠? 이베스트에도 무료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식 거래, 그죠? 이베스트 증권. 자, 그런데 ELW는 약간 수수료가 비싸요. 그래봤자 0.05 아니면 0.0 뭐 이런 정도니까 수수료를 신경 쓸 건 없어요.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어치 샀다 팔았다 하면 500원 정도 수수료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거래 세금이 없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예, 파생상품이니까. 하지만 당장 거래 세금이 없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본전에 팔면 손실이 안 나요. 수수료는 나가지만 그거 수수료 나간다고 손실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농사 지셔야지. 농사 지셔야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공무원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본전에 팔아가지고 수수료 손실 났다고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투자라는 걸 하면 안 되지. 그죠? 자, 다시. 그래서 주식을 샀어. 1,000만 원 샀으면 14만 원 수익인데, 자, 시전 14만 원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콜을 1,000만 원치 똑같은 금액인 1,000만 원치 샀다면 4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이걸 몰랐으니까 그렇지, 알았다면 네이버를 직접 샀겠어요? 콜을 샀겠어요? 그쵸? 몰랐으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대답이 그러겠지만, 잘 알고 내가 이거를 너무도 잘 알고 매매를 한다면 이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1,000만 원 갖고 14만 원 벌 거 400만 원 번다면 위험성도 클 거예요. 중요한 건 위험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험할까? 말 그대로 얘가 14만 원 손실 날 때 얘는 400만 원 손실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위험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본주에 비해서, 기초자산 본주에 비해서 콜, 풋 하는 이런 것들은요, 보통 레버리지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이상일 경우도 많고요. 지금도 10배 이상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본주에 비해서. 자, 그러면 나는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매할 거 ELW 콜로 10분의 1, 10%만 매매를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죠? 100만 원. 그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매매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갖고 14만 원 버는데 얘는 100만 원 갖고 얼마를 벌어요? 4만 원인가요? 40만 원이죠. 수수료 나가봤자 뭐 한 1,000원? 2,000원? 나가고 나머지가 전부 수익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죠. 여러분 1,000만 원 들어가서 14만 원 벌래요? 100만 원 들어가서 40만 원 벌래요? 위험성은 분명히 이게 높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은 투자금을 낮추면 돼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험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위험성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네이버라는 주식 혹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1,000만 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매매해 보시면서 내가 10% 이상 손실이 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겁나 많나요? 예, 겁나 많죠? 맞잖아요. 근데 손실 나면 가만히 냅두잖아요. 올라오겠지. 손실 나도 올라오겠지.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하면 되지. 물 탔는데 더 떨어졌네? 예,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래서 손실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100만 원, 손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결국에 큰 돈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도 큰 거예요. 근데 ELW는 100만 원 들어갔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까먹었어. 마이너스 40만 원. 마이너스 40만 원을 까먹는 게 이 1,000만 원 갖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까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내 1,000만 원이 묶여 있잖아. 그죠? 묶여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자,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14만 원 벌고 내지는 까먹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왜? 큰 돈 들어갔으니까. 그 까먹을 거냐? 아니면 나 100만 원만 들어가서 벌 때는 40만 원 버는데 최대 까먹으면 얼마 까먹어요? 100만 원 까먹어요. 왜요? 1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자, ELW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입니다. 옵션이나 혹은 뭐 다른 파생 상품들 잘못 매매하다 보면 손실이 정말 눈 불어나듯이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ELW는 주식 계좌에서 매매가 되거니와 매도 매수라는 게 없어요. 매도 계약 매수라는 게 없어요.
다른 상품들은 매도 계약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주식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버릴 수 있는데 얘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식처럼 내가 산 만큼만 원금만 위험이 있고 어차피 주식도 원금 위험이잖아요. 1,000만 원 상장 폐지되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지. 똑같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이 크고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의 위험성은 분명히 더 높아요. 하지만 일반 파생 상품보다는 내가 컨트롤, 즉 이 비중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살짝 앞으로 삐삐삐삐삐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위험한 거는 내 그릇, 내가 감당할 돈보다 더 큰 손실이 났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어가서 나 손절할 거야. 얼마? 나 10% 빠지면 손절할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이 손절 칠 수 있는 금액이겠군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못하니까 문제지. 그죠? 지금 나는 손실 나면 손실에 손절을 못해 하시는 사람은 이거 좀 생각해 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초에 나는 손절 쳐도 될 금액. 내가 1,000만 원 들어갔으면 100만 원까지면 난 손절 칠 거야. 100만 원 손절 할 거야 라는 사람은 100만 원만 가지고 차라리 파생을 하라 이거지. 애초에 난 이거 손절을 칠 금액. 더 이상 손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난 내 계좌에 안 들어간 900만 원은 안전하게 지켜져 있잖아. 근데 요거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손실이 계속 커져버리면 더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상품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운영을 못해서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네? 잠깐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봅시다. 요거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요즘에 2차 전지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LG화학하고 패대기 치고 막 슬프죠? 슬퍼요. 자, 그런데 삼성 SDI 어느 날 갑자기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솔직히 이거 밀리고 또 밀렸어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삼성 SDI를 1,000만 원어치 매수를 했어. 1,000만 원. 1,0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원매 마이너스 3.9%네. 3.9%예요. 3.9%면 어떻게 되죠? 3.9%면 39만 원. 실제로는 40만 원 넘는 손실이죠. 손실입니다. 그죠? 근데 어머나 여기 보니까 삼성 SDI 풋이 있네요. 삼성 SDI 풋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군요. 그죠?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을 내가 삼성 SDI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 SDI를 샀다라면 자, 주식은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40만 원 정도 손실입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아무리 당신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콜을 샀다고 칩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의 1인 100만 원만 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마도 39만 원, 그죠? 39% 정도, 40% 정도 40만 원 손실을 볼 거예요. 네. 1,000만 원에 39만 원인데 100만 원에도 40만 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 어머나 뭐야. 하지만 만약에 삼성 SDI가 내가 못 팔고 여기서 또 떨어져서 내가 이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손실이 나도 얘는 애초에 들어간 돈이 1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밖에 손실 나지 않고 더 이상 손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약속된 시간 안에 삼성 SDI가 다시 올라온다면 얘도 다시 살아나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깡통을 찰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선택권이 더 있어요. 자,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바로 풋이라는 상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39만 원 손실이지만 100만 원어치 이번엔 콜이 아니라 풋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 33%, 25%, 그죠? 많이 올라간 거 하나 빼고 33% 올랐으면 33만 원이 오히려 수익이네요. 그러면 나는 본주를 들어간 돈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갔지만 내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꿔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죠? 큰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될 거잖아요. 그죠?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부자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삼성 SDI 종목을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살 수도 있고 10억어치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10억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가면 1억이 손실이야. 가슴이 너무 찢어지겠죠. 견디기 어렵겠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파생상품으로 해지를 걸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작은 돈으로 주식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생을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파생 자체를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과 함께 조금 해지의 개념으로 보험을 든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제대로 좀 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인데, 아니 뭔데 저러는 거야? 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ELW라고 하는 거예요. ELW라고 하는 거고, 자, ELW는 주식 계좌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샀다 팔았다가 가능한 상품. 투자금이 상당히 적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 돈을 쪼개지 않으니까, 그죠? 계좌를 따로 넣는다면 돈을 쪼개서 넣어야 되잖아요. 돈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계좌에서 대체적으로는 증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가진 주식, 현재 들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현금을 합쳐서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ELW라고 하는 것을 나 이거 거래할게요 라고 증권사에 신청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100원, 200원, 300원 이러거든요. 10주 이상부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00원이면 1,000원, 1,000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작죠? 300원짜리 3,000원 이상만 있으면 여러분이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1,000만 원어치 살 거 얘는 100만 원어치 사도 되고 10만 원어치만 사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이 필요해요. 충분히 오랜 시간 연습을 해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특정 주식이나 주가 지수, 즉 아까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특정 주식이나 주가 지수, 보통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특히 저는 주가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중심으로 매매를 합니다. 저는 코스피 200 지수 중심으로 매매를 해요. 이게 기초 자산입니다. 그 기초 자산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가격이 미래의 특정 시점, 만기일이라고 불러요.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된 월 같으면, 그죠? 셋째 주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기준에서 그게 두 번째니까. 그런 식으로 정해지고요. 369, 12월은 선물과 옵션 뭐 이런 게 동시 만기가 되죠. 네,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본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금융상품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그 특정 정해진 날짜에, 만기에 정해진 가격, 야, 이 가격에 사기로 하자, 이 가격에 팔기로 하자 라고 정해진 가격, 행사 가격이고, 사거나 콜, 팔거나 풋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이에요. 권리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설명을 뒷부분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 기초 자산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정한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이에요. 콜 ELW. 그래서 기초 자산이 올라갈 거야. 네이버 주가가 올라갈 거야. 삼성 SDI가 올라갈 거야. 내지는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되면 콜을 사면 돼요. 그래서 진짜로 올라가면 콜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자, 콜도. 자, 풋. 미리 기초 자산 가격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정한 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권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풋 ELW고, 기초 자산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될 때 사는 게 풋입니다. 자, 어떤 개념입니까?
자, 우리 10억짜리 아파트가 분양이 됩니다. 10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가 바로 기초자산이에요. 1년 뒤에 분양이 끝나고 이제 입주를 하거나 매매를 한다고 칩시다. 1년 뒤에 매매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만기죠. 만기. 자, 6월 30일, 6월 30일 날 매매한다고 치죠. 그러면 6월 30일이 2022년 6월 30일이 바로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요 아파트, 니네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요 아파트 단지에 지하철이 지나간다? 생길 거다? 내지는, 여기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아니면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가 곧 입점한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는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는데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이 10억보다 올라가겠죠. 그죠? 그 동네 자체가 또 올라가거나. 그러면 야,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생각되겠죠. 자, 두 번째. 야, 이거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여기 아파트 이거 지은 땅에 이거 옛날에 뭐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여기 귀신 나오는 데래.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오케이, 이상해. 자, 아니면 내가 우연히 그 방사능 검사기 갖고 장난치다가 이 도로에서 방사능이 난 알아. 남들은 몰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파트 밖에 분명히 떨어질 텐데? 막 이런 생각 있죠.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아파트 가격이 10억보다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되면 나는 푸스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당장 사고 팔면 뭐? 현물 거래. 지금 당장 자, 이거 10억에 파쇼. 오케이. 악수하면서 자,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면 현물 거래. 자, 1년 뒤에 사기로 합시다. 계약서 씁시다. 1년 뒤에 사고 파는 겁니다. 이 가격에 10억에 사고 파는 겁니다. 하면 이게 선물 거래. 근데 옵션과 ELW는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개념이 좀 달라요. 잘 들으세요. 개념이 달라. 옵션과 ELW는 약간 달라. 자, 나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10억은 없어. 10억은 없어요. 10억은 없고 돈이 없는데 이거 분명히 10억보다 올라갈 거야. 10억짜리가 1년 뒤에 10억짜리가 11억이 될 거야. 야, 이거 1억 올라가는 거 나 먹고 싶은데 1억 수익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발행을 하는 게 옵션, 그 다음에 ELW입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야, 우리 1년 뒤에 이거 10억에 거래하기로 했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거 1년 뒤에 10억을 넘어간다면, 그거 계산해서 나 이거 10억에 살 수 있는, 1년 뒤에 나 이거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게. 10억의 아파트를 샀게가 아니에요.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살게. 그거 얼마야? 그 권리가 얼마야? 그 권리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권리야, 권리. 권리. 콜입니다. 그죠?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 콜. 살 수 있는 권리, 콜.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겠죠? 팔 수 있는 권리는 푸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쓰느냐? 10억의 아파트는 나는 안 사요. 그러면 여기에 1억이 올랐어. 1억이 올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죠. 그것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10억짜리가 진짜 11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야, 나 100만 원짜리 이거 계약서 들고 가서 야, 나 이거 10억에 사기로 했어. 내놔. 얼마에? 10억에. 줘야죠? 왜?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걸 사자마자 11억에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마가 남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100만 원을 제하고 1억이 남았는데 1억이 수익인데 이 1억 중에 내가 들어간 돈이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수익이 1억이 생겼는데 100만 원 들어갔으니까 9,900만 원. 9,900만 원이 순수하게 남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야, 이걸 굳이 내가 요걸 10억짜리를 사가지고 이걸 팔아갖고 해야겠니? 그거 없애자.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차익금만 줘. 차익만 줘. 이게 옵션 ELW 거래입니다. 실제 상품을 사고 팔지 아니하고 권리만 계약을 싼 돈으로, 훨씬 본 가격보다 싼 돈으로, 그래서 소액 투자 가능한 거죠. 소액으로 싼 돈으로 차익만을 먹겠다 하는 개념이에요. 도둑놈 신보 같지만 너무도 매력적인 상품이죠. 내가 소액, 아파트 살 10억은 없지만 이 10억에 사겠다는 권리,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 봐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9,900만 원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 이제 11억이 되면 9,900만 원. 만약에 12억이 되면 얼마 어떻게 될까요? 1억 9,900만 원이 수익이에요. 맞아요. 13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억 9,900만 원이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1000%, 10,000%짜리 수익이 나와요. 코인 할 필요 없겠죠? 코인 왜 하냐? 머스크가 막 말 한마디 하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도지 코인 개 사기 자 코인 하지 마 이런 거 해요. 이런 거만 해도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밋빛만 생각할 수 없어. 내가 1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만약에 이 10억짜리가 9억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1억 손실 나는 거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1억이 손실 나죠. 나는 아파트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주고 계약서 샀어. 100만 원 주고 권리만 샀어. 어떻게 할까? 포기. 에이 나 안 사. 그러면 나의 손실은 얼마? 10억? 1억? 아니 1억이 아니라 이 집을 산 사람은 1억이 손실이겠죠? 그러나 나는 100만 원만 투자했으니까 100만 원만 손실 나면 끝. 더 이상 거기만 권리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콜 개념이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ELW란 뭐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아마 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풋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 분명히 아파트 값 떨어질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악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이게 분명히 9억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까는 사는 권리예요. 사고 싶어. 이게 콜이고 이번에는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난 이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권리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풋은 파는 권리이고 이걸 1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1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이 아파트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는 10억이라는 가격에 팔겠어 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억짜리가 9억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 돼서 10억짜리가 10억일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9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나는 10억에 팔 수 있는 권리니까 개념상으로는 지금 당장 거래가 되는 9억에 사서 10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나는 이걸 샀잖아. 100만 원에. 그죠? 지금 9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지금 9억이니까 사서 나는 10억에 그 계약을 한 사람한테 나는 너 나한테 10억에 사야 돼? 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사고 팔지는 말고 차익만 줘. 마찬가지로 1억이라는 차익금이 생기죠. 1억이라는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9,9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10억짜리가 9억이 아니라 8억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9,900만 원이 수익입니다. 본전 빼고. 이거 100만 원 내 본전이니까. 만약에 7억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7억이 된다면 2억 9,9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개념은 이해하셨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보다는 아주 작은 돈으로 그에 비해서. 근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요 권리를 큰 돈 벌겠다고. 물론 터지면 어마어마한 대박이지. 100억이고 200억도 벌겠지만 이걸 갖다가 10억 원어치 매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요 개념을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내가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투자금이 없잖아요. 투자금이 매우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한 1,500만 원 이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보통 2,000, 3,000 정도 굴리신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공부를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이제 요 부분들은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 SDI인데 최근에는 주식
예, 주식, 삼성 SDI 뭐 이런 것들 매매 잘 안 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아주 그냥 시가총액 그죠? 1, 2, 3위 정도, 4위 정도만 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주로 그래서 저는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고요. 그 레버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가격이 원래 싸요. 여기는 이제 155원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이 원래 쌉니다. 원래 쌉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다만 이게 한 주가 아니라 10주 단위로 거래가 돼요. 10주,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1210개 뭐 이런 식으로 1210주 이런 식으로 10개 이상 단위로 거래가 된다. 단주 거래는 안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155원짜리를 10개 산다면 1550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1550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날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이날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저가가 70원입니다. 예, 고가가 295원이에요. 시가는 145원이었군요. 145원에 시작을 해서 이게 쫙 빠져가지고 7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쫙 올라가가지고 295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70원에 산 사람은 최대 얼마나 수익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죠? 74, 28, 한 4배 정도, 400% 정도까지도 수익을 먹을 수도 있고, 장중 움직임이 뭐 10초만 해도 오르고 내리고 해요. 계속. 코인처럼, 여러분들 뭐 많이 매매 보신 것처럼 매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하루 종일 집중을 했을 경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뭐가 없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없어요? 거래 세금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내야 됩니다. 나중에 합산해서. 근데 지금 당장은 거래 세금이 없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150원에 사서 155원에 팔면 수익입니다. 한 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거 올라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자마자 10초만 해도 5원을 먹을 수 있어요. 100원짜리 요 이제 70원까지 떨어졌다 올라왔으니까 100원짜리를 한 호가 위에가 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원, 10원, 15원, 20원, 25원, 30원 이렇게 가요. 5원에 샀다가 10원에 팔면 100% 수익. 10원에 사서 15원에 팔면 50% 수익. 이런 식입니다. 100원에 사서 105원에 팔면 몇 프로 수익인가요? 바로 5%가 바로 수익이 돼요. 진짜로.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짧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환상만 가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만 해도 수익이에요. 다만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파생은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크게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실전 매매는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5원에 팔든 160원에 팔든 5% 먹는 게 정말 쉬워요. 근데 주식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 수익을 먹으려면 호가가 뭐 10개 15개 올라가야만 그 수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내가 장중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요건 장기 투자는 안 돼요.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는 반드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매월 두 번째 목요일날 만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70원부터 295원까지 호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사이에 5원 못 먹겠어요? 10원 못 먹겠어요? 집중하고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 가끔 이런 식의 초대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분석이 불가능한 코인 시장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이쪽도 한번 봐보셔라는 개념에서 좀 설명드립니다. 여기 써있죠? 희박한 확률로. 그죠? 희박한 확률. 1년에 한 2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1년에 2번이라고 하는 게 12달이니까 12달 중에 만기 주간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두 번째 주로 두 번째 목요일이 있는 주간. 그래서 이게 하한가가 얼마일까요? 하한가가 얼마? 5원입니다. 5원. 5원이 하한가고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제로는 이제 행사가 안 되면 아무도 만기까지 내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만기까지 내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빵원이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5원이에요. 근데 5원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5원까지 떨어져서 그냥 끝났어. 깡통이야. 생각했던 주식이 어떻게 됐나요? 이날 깡통 들어갔는데 깡통은 아니죠. 어쨌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1, 2, 3, 4, 5, 6 마지막 날 만기날 시장이 폭등을 하면서 무려 1500% 15배가 올랐어요. 1500% 이게 5원이 하한가인데 이날 1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0원으로 시작해서 160원까지 올라가니까 15배 100만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500만원 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기대하고 코인 매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분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분석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인데 하루 중에 5원으로 시작한 놈이 자꾸 이제 5원짜리 얘기해서 그렇지만 5원까지 떨어졌던 5원으로 시작한 종목이 하루 중에 올라가고 155원까지도 올라갑니다. 1350%. 그죠? 코인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희박한 확률로 나올 수도 있다. 저런 게. 자, 마지막으로 이거 역시 정말 바닥을 쫙 기고 있다가 그죠? 이거는 풋이에요. 풋. 폭락이 들어오면 이렇게 먹어.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코로나 폭락 때 그쵸? 그때 시세는 200배가 넘게 나왔거든요. 200배가 넘게 나왔는데 실제로 매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겠지만 먹은 게 한 20배 정도 됩니다. 먹은 게 20배 정도 되고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과 가르쳐가면서 해본 결과도 비슷해요. 그 최대로 수익 나신 분들이 보통 그 정도까지 수익이 나시더라고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야수의 심장으로 접근해야만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파생 상품은 고위험 상품으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성공 어카데미 업사부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쉽네요. 5강이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았는데 끝도 없네요. 그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들, 더 훌륭한 강의로 만나 뵙길 바라고 이번 기회를 주신 EBS증권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 업사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하시고 업 되세요. 감사합니다.